뉴욕 증시가 또다시 밤사이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쉬고 나니까 체력이 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또 빅테크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이 부분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여러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 시장은 혼란하기만 한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바로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상황 장중에도 좋았습니다만 장 마감까지도 그 훈풍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7%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지금 1.27%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가량 오르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이미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요. 막판에 다우 지수까지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세일즈포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강한 상승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제지표 두 가지 공개됐는데요. 11월 ADP 민간 고용 14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다우존스 예상치 소폭 하회했습니다. 또 미 공급관리자협회의 서비스업 PMI는 52.1을 기록하면서 10월 대비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조금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시장 심리가 살아나면서 12월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75.5%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빅테크 역시나 기술주 강세에 좀 많이 보였는데요. 애플, 아마존, 메타,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넷플릭스까지 모두 다 기술주가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 많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일즈포스가 쏘아올린 소프트웨어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일단 빅테크 대체로 다 상승한 가운데 애플과 메타는 조금은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그리고 테슬라 모두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볼까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일부를 제외하고 그래도 대체로 다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일즈포스를 비롯해서 기타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어플리케이션 관련주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라클을 비롯해 어도비, AI 기술을 역시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쪽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빅테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종가 기준 0.14%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확인해보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3%대 상승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2.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 확인해 보시죠. 1.77% 강세였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연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0.01%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마지막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85%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M7 중 메타만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 다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소식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엔비디아 3%대의 강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AI 서비스 기업 상승 속에서 동반 강세를 보였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서비스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역시 잘 팔릴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한 매체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의 출시를 엔비디아가 6개월 앞당길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약간의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 관련된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4배 가까이 되는 10억 명 이상을 바라본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이런 강세 속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함께 주목을 받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선택했다라는 것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시장 아마존을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소송이 또 한 가지 걸렸습니다. DC 지역에서 프라임 배송에서 DC의 두 지역이 제외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구독료를 내고도 조금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면서 소송이 걸린 바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 시즌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실적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웃고 운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와 마벨테크놀로지 오늘장의 두 주인공이 될 텐데 세일즈포스 3분기 호실적에 구독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벨테크놀로지입니다. 3분기 호실적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JP모건 낙관적인 전망 제시했습니다. AI와 경기 훈풍 덕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이어서 운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캠벨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신임 CEO를 내부 안에서 발표하는 그런 어닝콜에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풋라커 신발 체인 업체가 될 텐데 3분기 실적 부진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가 기본적으로 약하고 여기에다가 이 약한 수요를 조금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해주다 보니 실적을 깎았다라고 자백하는 모습들 어닝콜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종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세일즈포스와 마벨테크놀로지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일즈포스 11%대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마벨테크놀로지 이어서 2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캠벨이 6% 이상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풋라커 무려 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였던 종목들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가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대결에서 일라이릴리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소식에 일라이릴리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트블루 에어웨이 항공사죠. 11월 그리고 12월 예약 덕에 기존 전망보다 연간 매출 감소 폭이 작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주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PSQ 홀딩스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사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에 하루 만에 전장에서는 270% 이상 폭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밤 사이에는 주식 공모 소식이 나오자 또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이슈 있는 종목들의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 컴퍼니 2%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8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제트블루 항공 8%대의 강한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SQ 홀딩스 살펴봐야 될 텐데 밤사이에 폭락을 했죠. 38% 이상 폭락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시간외 거래에서는 소폭이나마 회복해 나가는 모습 1.5%가량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12월에는 또 빅 이벤트 한 가지 있죠. 바로 FOMC인데 오늘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FOMC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1월 미 ISM 서비스업 PMI가요. 52.2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대비 좀 낮아진 수치고요. 그리고 12개월 평균도 조금이나마 하회하는 모습들. 서비스 업황이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세 유지하고 있지만 그 확장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11월
ADP 민간 고용 건수가 이날 마찬가지로 공개가 됐는데 14만 6천 건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16만 3천 건 하회했고 전달에 비해서도 좀 하락한 모습이었죠. 고용이 조금은 약해졌고 서비스업도 강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네,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12월 FOMC 인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0.25% 인하가 75.5%고요. 동결이 24.5%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꽤 많이 나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 추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이달부터 멈추는 것이 좀 적절할 수도 있다. 좀 신중한 모습들 보이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12월일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요점은 경제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종합을 해보면 다소 좀 신중한 모드가 더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살아있는 가운데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년물 국채금리 1%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금 4.13%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88%로 마찬가지로 4.1%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밤 사이에 1.62% 하락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국제 금값 0.24%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2,6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